안녕하세요. CDU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밖 너무 춥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정말 춥네요. 저도 외출할 때는 아주 꽁꽁 싸매고 나가요. 아무래도 겨울은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시체 노출이 적은 길고 두꺼운 옷을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이 시즌이 되면 이 수술을 하시는 분이 많아집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가슴 수술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요즘 가슴 수술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맞아요. 추운 겨울을 틈타 볼륨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환자분들은 정보가 많아서인지 수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환자분들 정말 엄청 똑똑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수술 방법인 절개 위치별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느 부위로 수술을 많이 하나요? 최근에는 이 겨드랑이와 가슴 밑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두 수술 방법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제약이 적고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요. 다른 부위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제약도 많고 단점도 뚜렷하다 보니까 가슴 수술은 대부분 겨드랑이 아니면 가슴 밑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또는 가슴 밑선 수술 외에는 어떤 수술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 밖의 수술 방법으로는 유륜 절개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유륜 절개에서 수술하게 되면 유륜 부위에 약 2cm 정도 절개를 해서 보형물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절개법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이 있는데 최소 2cm 이상을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유륜 크기가 2cm 이상이 되셔야 하고요. 또 유륜 색이 너무 진한 경우에는 흉터가 오히려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륜 절개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피막 구축인데요. 피막 구축이라고 하면 많이 생소하시죠? 이 피막 구축과 같은 말이 바로 구형 구축입니다. 구형 구축은 가슴 수술 이후에 보형물이 들어간 자리 주변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몸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이 이물질이 원래 내 몸에 있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뭐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이물질을 둘러싸고 우리의 몸이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방어막을 피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막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막이 쪼그라들게 되는데 이 피막이 조금 줄어들고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서 과하게 줄어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보형물이 꽉 조여지면서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해지거나 원래 들어간 예쁜 모양 그대로가 아닌 압력에 의해 모양이 멋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이 모양이 짝짝이 되거나 크기도 달라질 것이고 통증도 느끼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장님, 어느 곳으로 절개를 하던 간에 보형물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원리는 똑같은데 왜 하필 유륜 절개법만 구형 구축이 심한가요? 그 이유는 바로 보형물이 들어가는 통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륜은 가슴 가장 앞쪽에 위치한 부위죠. 그런데 보형물은 이 가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유선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 유선은 가슴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형물 넣는 과정에서 유선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선이 안 무는 과정에서 피막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외부 균이 유선을 타고 들어와서 유선염이라든가 보형물이 자열이 잡은 곳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선 절개는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나요? 겨드랑이 절개법은 주름선을 따라서 3cm 정도를 절개해서 보형물이 들어갈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겨드랑이 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주름이 잡힌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슴 쪽에 흉터가 생길까 신경 쓰이는 분들이 겨드랑이 절개법으로 많이 하세요. 단 겨드랑이 절개법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드랑이 쪽으로 절개도 들어가고 보형물이 들어가는 통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근육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약 2개월 동안은 무거운 짐을 올린다든가 팔을 위로 올릴 때 팔이 좀 뻐근한 느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선절개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밑선절개는 가슴의 밑부분 4cm 정도 절개해서 보형물 넣는데요. 가슴과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이 쉽고 보형물 넣는 과정이 쉬운 게 장점이고요. 접근이 또 쉬운 만큼 통로가 짧기 때문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아주 적습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평소 민소매를 많이 입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겨드랑이 흉터를 꺼려하셔서 밑선
밑선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가슴 자체에 흉터가 남는다는 것이 있고요. 또 가슴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밑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흉터가 오히려 더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흉터가 많이 신경 쓰이면 겨드랑이 절개, 겨드랑이 노출이 신경 쓰인다면 가슴 밑선을 선택하면 좋겠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 부위로 절개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밑선 절개를 원하셨는데 상담 받아보니 겨드랑이 절개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바꾸시는 분도 있고요.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절개 부위 선택은 담당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은 가슴 성형 수술 방법을 추천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나요?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모양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흉터 자국일 건데요. 큰맘 먹고 가슴 수술을 했는데 흉터 자국 때문에 목욕탕이나 사우나, 수영장을 가는 것이 꺼려진다면 이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가슴 밑선 절개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는 수술법이지만 회복도 빠르고 또 겨드랑이 주름 부위에 절개선 넣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아서 겨드랑이 절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시 절개 위치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슴 성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절개 부위별 가슴 수술의 장단점을 잘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병원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DU 청담의 성형외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